사마귀와 메뚜기 그리고 거미가 함께 지낸 지 5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더 이상의 변화가 없다. 우선 사마귀의 경우를 보면 무당거미 한 마리를 잡아먹었으니 그다지 배가 고프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메뚜기는 너무 힘이 좋고 움직이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 사마귀와 거미가 쉽게 사냥하지 못하는 것 같다. 거미의 경우 약간의 거미줄을 쳐놨지만 그 거미줄이 그다지 견고하지 않아 사마귀와 메뚜기가 걸려들지 않는다. 결국 장기전으로 돌입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쯤에서 새로운 참가자를 하나 더 투입시키기로 했다. 그 주인공은 곤충들 중 최상위 포식자인 잠자리이다. 잠자리의 영어 이름은 드래곤플라이인데 하늘을 나르는 용과 같은 곤충이라는 의미이다. 아주 어렸을 적 외에는 잠자리를 잡아본 적이 없어서인지 생각만큼 쉽게 잡히지가 않는다. 결국 빨간색 고추잠자리 한 마리를 잡았다. 지금 사마귀는 바닥에 있고 메뚜기와 거미는 벽면에 붙은 채 꼼짝을 하지 않고 있다. 섣불리 움직였다간 상대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다른 녀석들의 움직임에만 반응하며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포식자가 들어가게 되면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과연 4마리의 곤충 중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녀석은 누가 될까? 지구력이 강한 거미일까? 아니면 사마귀나 잠자리가 살아남을까? 그동안 작은 닭장에서 격리되어 살고 있던 봉이와 까망이는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 깃털이 심하게 빠져 볼품 없었던 까망이는 이제 거의 90% 이상 회복되었고 깃털에도 윤기가 나기 시작했다. 사실 한 달 전쯤 암탉들의 깃털 회복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해 격리시킨 닭장 문을 열어준 적이 있었다. 농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풀도 뜯어먹고 벌레도 잡아먹으며 살라고 그렇게 한 것이었다. 하지만 내 의도와는 달리 봉이의 불안증이 다시 도져버렸다. 다른 두 녀석은 농장 여기저기를 잘 돌아다니고 다른 닭들과도 잘 지내는데 반해 봉이는 새로운 환경을 두려워하며 꼼짝을 하지 않았다. 문제는 봉이를 엄청 좋아했던 제리마저 외면하면서 봉이는 홀로 외로운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다. 예전 같았으면 제리가 봉이 옆에 있으면서 보호했겠지만 이제 제리 옆에는 보호해야 할 3마리의 젊은 암탉이 있다. 제리가 온전히 봉이를 보호해줄 상황이 안 되자 결국 봉이는 닭장 구석에 처박혀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녀석을 예전 닭장으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했다. 어쩌면 봉이라는 암탉은 자극적인 외부 환경보다 비록 갇혀서 지내지만 안전한 닭장 안의 삶이 나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그날 이후 조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동안 간혹 닭장으로 돌아오지 않는 암탉들이 한 번씩 있었는데 그런 경우 다른 암탉들에게 심하게 시달릴 경우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돌아오지 않은 암탉들 중 일부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조이가 죽지 않고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졌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조이는 아마도 수리 부엉이에 의해 죽었을 거라 추측한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스스로 반문한다. 자유가 없이 갇혀 지내되 안전한 삶이 동물들에게 좋은 삶일까? 아니면 자유롭게 살 때 죽을 수도 있는 안전하지 않는 삶이 좋은 삶일까? 갇혀 지내는 봉이와 까망이의 삶이 좋은 삶일까? 아니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닭장 밖의 우리나 닭들의 삶이 좋은 삶일까? 캔디와 꺼병이는 잘 지내고 있지만 약간의 변화가 발생했다. 그동안 캔디 바로 옆에서 잘 지내던 꺼병이가 캔디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캔디와 함께 모이를 먹던 꺼병이가 이제는 캔디를 피해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이제 꺼병이가 태어난 지 45일이 되었는데 캔디가 의도적으로 꺼병이를 멀리하는 느낌이다. 나는 처음에는 이런 행동들을 지켜보며 꺼병이가 어느 정도 자랐으니 서열을 정하기 위해 하는 것인 줄 알았다. 대부분의 암탉들은
병아리가 태어난 지 45일 정도 지나면 아주 매정하게 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캔디는 다른 이유로 뻐병이에게 매정하게 대한 것 같다. 얼마 전부터 알을 낳기 시작한 캔디는 며칠 전부터 또다시 알을 품기 시작했다. 캔디는 새로운 알을 품고 병아리들을 키우기 위해 다 자란 꺼병이의 독립을 재촉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캔디가 알을 낳을 때마다 내가 모두 빼냈기 때문에 지금 캔디의 품속에는 알이 하나도 없는 상태다. 알이 하나도 없지만 캔디는 굴하지 않고 산란장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캔디의 의도를 충분히 알겠지만 나는 당분간 병아리들을 더 키울 생각이 없다. 대부분의 암탉들은 품고 있는 알을 모두 뺏겨버리면 며칠 뒤 스스로 알을 품기를 포기한다. 하지만 모성애가 강한 캔디는 아마도 쉽게 포란을 포기할 것 같지 않다. 그 다음날 고추 잠자리는 사마귀의 먹이가 되었다. 잠자리는 사마귀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쉽게 무너져 버린 것이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이 있는데 성격이 급해 쉽게 삶을 포기하는 녀석들이 있다. 예를 들면 포유류 중에서는 염소가 그렇고 어류 중에서는 고등어가 그렇다. 내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잠자리도 성격이 급해 금방 죽어버리는 것 같다. 그에 반해 메뚜기와 거미 같은 녀석들은 쉽게 죽지 않을 만큼 끈기가 있는 것 같다. 그동안 사마귀는 메뚜기를 잡아먹기 위해 몇 번 사냥을 시도했지만 메뚜기가 워낙 빠르다 보니 쉽지 않았다. 사마귀는 배가 고픈지 잠자리의 몸통 부분을 뜯어먹고 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거미의 동작이 그다지 빠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마귀는 거미를 잡아먹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쨌든 사마귀가 잠자리를 잡아먹게 되면서 거미보다 오래 버틸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마도 최종 승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사마귀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 다음날 메뚜기와 거미가 사망 직전까지 가면서 결국 사마귀의 승리로 끝났다. 사마귀가 거미 한 마리와 잠자리 한 마리를 잡아먹는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거미와 메뚜기는 굶어서 죽게 된 것이다. 둘 다 아직 다리를 조금씩 움직이고 있지만 죽기까진 그리 많은 시간이 남지 않은 듯하다. 마지막까지 생존한 사마귀에게는 자유를 주었다. 만약에 녀석을 병아리들에게 주지 않고 닭들에게 주었다면 벌써 죽었을 텐데 운이 참으로 좋은 녀석이다. 그리고 죽은 메뚜기와 거미는 병아리들의 간식으로 주었다. 조용히 휴식을 취하던 병아리들의 눈빛이 다시 반짝거리기 시작했다.